서머 브레이크. 그쵸. 그러니까 야구 여름 방학이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필요하죠. 날씨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 2주 동안은 여름 방학을 공식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는 게 필요하고 이건 저는 좀 생각을 바로 정리를 했는데 올스타전을 너무 빨리 해요, 지금. 너무 빨리 해서. 그래서 올스타전을 7월 3주쯤에 하고 그 뒤로 올스타 브레이크 더하기 여름방학 붙여서 2주 혹서기 휴식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일주일 정도만 그 시즌을 빨리 출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조금 조정을 해서 시즌을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계속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뭐 이런 거 정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즌을 이제 시범 경기를 더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시즌을 더 땡겨서 진행하려면 시범 경기를 없애고 이제 시범 경기 할 때 시즌을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시범 경기가 없어지는 게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스캠 때 연습 경기가 정례화가 되면서 시범 경기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야 이제 스캠에서 연습 경기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범 경기가 꼭 필요했고 굉장히 길게 했죠. 거의 한 달 정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모든 팀하고 다 두 경기씩, 세 경기씩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스프링 캠프 때 이미 다 그 리그가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시범 경기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이제 필요성은 좀 시즌 전에 그래도 가볍게 팬들이 야구를 볼 수 있다 정도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사실 이런 혹서기 때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시범 경기 때 바로 그냥 시즌을 진행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 답은 굉장히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기 수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144경기를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범 경기를 폐지하고 바로 그냥 시범 경기 시기 때 땡겨가지고 시즌을 시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방학을 확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봄 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또 시범 경기는 연습 경기라서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시범 경기를 정규 시즌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해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 동구장에 대한 명분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근데 뭐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동구장을 정규장에 넣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구장이 지금 그 이제 예정이 고척돔하고 잠실돔, 청라돔 이렇게 세 개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얘네들 말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동구장을 더 넣을 수 있느냐 없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사직구장 말고는 전부 다 신축구장이죠. 이라서 사실은 부산 야구장을 돔으로 넣는 거 아니고서야 사실은 추가적으로 돔이 생길 가능성은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예산 문제가 지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 야구장을 돔으로 한다. 그 초도 어차피 10개 구장 중에 4개만 돔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부산에 돔을 넣어나 안 넣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부산에서 보는 사람들이야 뭐 편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옛날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야구는 야외 스포츠라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동구장을 희망하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 저의 생각인데 저는 정말 맨날 얘기했지만 동구장을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무식한 소리인데 그 적당히 참으면서 보는 것도 낭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게 야구 본 느낌이 안 들어 동구장은. 네. 그래서 뭐 근데 뭐 돔이든 뭐든 하여간 신축구장이 지어지냐 문제부터 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하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라돔은 모종의 이유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 공정률이 제법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오수관의 문제가, 예.
오수관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28년 개장이 지금 불확실한 상태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좀 한 달 정도 됐네요. 오수처리 관로 공사가 문제가 있다. 이건 조금 쉽지 않네요. 왜냐면 이거는 인천시에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복잡해졌네요. 이러면은 28년 개장은 힘들겠는데요. 이런 게 한번 걸리면 못해도 1년 이상은 딜레이가 되던데. 그렇고 사직 리모델링 근데 사직 리모델링은 그거는 좀 지금 계획에도 없고 사직 재건축은 최소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이제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비까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없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 또 없는다? 그 전에 사직구장이 무너지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사직구장 재건축안도 이게 정해지는데 15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없는다? 그럼 시간이 또 얼만큼 걸릴지를 몰라요. 네, 그 시간이 걸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그 집권하는, 그러니까 부산시장의 당이 바뀌면 또 얘기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식이면 이게 뭐 앞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뭐든지 안전이 제일 문제이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끌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저는 그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 얘기는 하다 보면 끝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방송을 6년을 하는데 그 영원한 영원한 토크 주제가 신축 야구장, 무관중, 롯데 해체, 뭐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세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뭔가 사고 같은 어떤 이슈가 있지 않으면 그냥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누구도 강한 의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답도 없는 얘기고, 굳이 뭐 막 길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고 개인적인 그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강제 여름 방학으로 좀 그 사유의 시간 보내는 중이고요. 개인 그 근황, 그다음에 그 8월 셋째 주에 강원도 여행을 갑니다. 이곳은 이제 기차 여행입니다. 2박 3일 기차 여행. 뭐 이 정도고, 저 때 이제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번 주에 여행을 갔지. 그래서 하지만 제가 정경기를 할 거긴 하기 때문에 저 때는 좀 간이 방송, 약식 방송으로 이제 그 야외에서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정경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방송도 중요하지만 저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한 여행은 다 혼자 다닙니다. 저희 여행 스타일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단은 어지간한 주위의 지인들은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원래도 같이 안 갔고, 뭐 더 같이 갈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저랑은 여행 스타일 맞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저는 되게 많이 걷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다음 주에 SSG전. 근데 이게 뭐 예측의 의미가 있나, 우리 팀이? 네. 그 여름 방학 생기면서 이제 호재는 김진욱 로테이션 안 거르게 됐다, 이거밖에 없는데, SSG도 가장 안 좋은 시기는 이제 벗어났잖아요. 어느 정도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게 참 야구라는 게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든 스포츠이긴 해요. 사실 뭐 제가 뭐 다른 팀 경기까지 다 보고 분석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전 경기가 19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거는 평일 직관 가면 이제 1회 초 1회 말 안 잘린다. 그러니까 애국가 듣고 이제 볼 수 있다. 이게 좋은 건데, 이제 안 좋은 거는 그거지. 안 좋은 거는 저의 취침 시간이 30분 늦어지게 됐다. 뭐 장단이 있는데, 연장 가면은 차 끊긴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한 9시 반 정도에 보통 경기가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10시 정도에 보통 끝난다는 얘긴데, 경기가 좀에만 길어지면은 이제 집이 좀 머신 분들이 힘들겠죠. 저야 뭐 그냥 걸어서 가면 됩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 SSG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10시 이후에 앰프 사용 금지? 사직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사직은 10시 이후 앰프 금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야구장 사직구장은 수없이 갔지만 밤이 늦었다고 앰프 안 틀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사직구장만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사직구장의 앰프 소리는 이제 자연의 소리와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전혀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예. 그냥 천둥번개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당연히 이제 자연적인 현상과 같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고시에는 진행 중인데 이무라 선수 무교가 1회전에 승리를 했다. 그렇죠. 고시에는 항상 뭐 수준이 높은 경기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고승민 노래 같은 거 아니면 근데 그 상관없어요. 그냥 사직은 그 제가 언제고 작년에 6.25 대첩 때도 11시 45분인가 게임 끝났는데 그때도 뭐 11시 넘어도 할 거 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노래를 좀 덜 불렀지. 앰프를 안 틀고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직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사직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해요. 만약에 야구장이 북한 가면 그게 될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그냥 막 라이브인데 그래도 50분 가까이 와주신 거 보니까 다들 이 여름 방학이 너무 기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 지금 순위표를 보면은 이런데 일단은 SSG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3할 오픈때까지가 내려간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나 아무튼 엄청 못하다가 해도 조금 회복을 한 느낌이고 아닌가? 네. 롯데는 뭐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고 KT가 1등이 됐어요. 네,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사이 KT가 1등으로 올라가 있고 LG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LG가 약간 이 수준의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LG 팬들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9위까지 넘보기에는 좀 많이 먼 것 같고 그렇고 제주 축구 경기는 제가 축구 경기를 따로 보진 않 스코어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주 축구 경기 그냥 그 스코어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우 해놓아서 거기 올라오는 콘텐츠랑 그 다음에 유튜브 콘텐츠는 좀 따리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이 개인께 잠겨가지고 확인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경기 그냥 유튜브는 좀 보는 것 같아요. 거기도 유튜브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미넨하고 친선 경기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콘텐츠가 되게 괜찮아요. 제주 유튜브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참고해 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야구 콘텐츠하고는 좀 감성이 달라가지고 좀 참고하기 좋더라고요. 또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롯데 관련 소식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은 자 일단은 폭염이 꺾이면서 오늘 이제 2시간 정상 훈련을 했다고 해요. 네. 뭐 날씨가 부산도 그렇고 이제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정상적인 느낌이죠. 수원도 오늘 낮 32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를 할 수 있는 날씨긴 한데 뭐 알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일단 뭐 안전한 쪽으로 리그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김진욱 선수 소식이 있는데 물을 자주 마셔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김진욱 선수는 그 수원에서 팀 훈련을 예정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햄스트링에 대해서는 괜찮다. 면서 트레이닝 파트에서 러닝을 포함한 모든 훈련 과정을 신경 써서 신견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선발 로테이션을 한 턴 쉬어가게 해준 부분 또한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투수와 컨디셔닝 코치 지도에 맞춰서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위에 대해서는 더위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팀원, 모든 야구 선수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이라면서 마찬가지로 코치님들과 트레이닝 파트 코치님들이 지도에 맞춰서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김주 선수는 아시안 게임 준비를 잘 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단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등판은 14일, 8월 14일 사직에서 열리는 NC와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합니다. 14일 경기면은 금요일 경기, 금요일 경기입니다. 그래서 뭐 롯데는 그래도 얻은 게 있긴 하죠. 여름 방학이 생기면서 어찌됐건 김진욱 선수의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게 됐으니까. 그다음에 최준용 선수가 그렇죠 이제 상무도 합격이 됐는데 과연 이제 금메달을 따면서 그 군대를 안 갈 수 있게 될지 안 간다기보다는 이제 병력 특례죠. 특례를 얻게 될지 아니면 상무에 가게 될지는 이제 뭐 하늘에 달린 거가 되겠죠. 하여튼 뭐 요 정도 얘기가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막 유의미한 얘기는 또 없는 것 같고 최준용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빠지면 추가 합격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금메달을 따면은 그 타점자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유주롱 그 대만에 이제 대만 김원중이라고 잠깐 불렸던 유주롱 선수를 보러 갔다 왔는데 근데 일단은 뭐 스카우팅은 늘 해야 되니까요. 그 뭐 가든 안 가든 잡든 안 잡든 근데 뭐 올 시즌에 외국인 선수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굳이 뭐 바꿀 필요도 이무라 선수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늘 그렇듯이 늘 들여다는 봐야죠. 예. 늘 들여다보고 왜냐면 부상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네. 진격의 거인님 2,000원 감사드립니다. 냉정하게 롯데 가을 야구 기대보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병력 혜택 기대하는 게 더 현실적인 목표 같습니다. 예, 당연히 예 동감합니다. 네. 사실은 뭐 가을 야구는 이제 산술적인 가능성만 남았다 정도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좀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야구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물론 0은 아니지만 사실상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호준 선수는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안 받고 있어가지고 뭐 상무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맞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호준 선수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상무에서 자기 기회를 계속 받으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호준 이민석 선수는 상무를 잘 가는 거죠. 그 꾸준한 출장이 필요한 선수들이고 지금 팀에 있어봤자 사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김태형 감독이 계속 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입장만 봤을 때는 뭐 이민석 선수도 이호준 선수도 사실 1군에서 땜빵 역할 정도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기량을 어떻게 더 만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상무에 가는 게 훨씬 더 좋고 정효주 선수가 상무가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그쵸 뭐 현역일지 공익근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굳이 상무에 갈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좀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대만 쪽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스카우팅 업무를 늘 해야 되니까 늘 이제 좋은 선수가 있으면 들여다봐야 되고 현지에서 또 동던지가 봐야 되니까 간 거지 뭐 교체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영 선수는 군대 안 갔죠? 예, 박찬영 선수 군대 안 갔죠. 제가 이런 군대 안 갔습니다. 김드님 홍성근 감독 보고 싶다. 저도 개인적으로 홍성근 감독 그냥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일반 팬들이 뭘 뭐 되게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는 홍성근 감독이 되게 스타일이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보고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조성환이려나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조원우 감독입니다. 네. 그 내부 인사인데다가 성과를 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차기 감독일 것 같냐 돈 걸라고 하면 조원우 감독에 돈 걸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당연히 합리적이잖아요. 팀 내부 인사인데다가 성과를 내본 적도 있는데 굳이 다른 선택지를 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냥 홍성 감독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적어도 그러니까 성적 안 나와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괜찮은 거 전미르 선수가 그저 전역을 하니까 또 자리를 또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기도 하고요. 박찬영 선수 군필인가요? 군대를 언제 갔다 왔지? 현역으로 갔다 왔군요. 이게 어릴 때 바로 갔다 왔구나. 22년에 그러니까 20살 되자마자 바로 군대를 갔네요. 그 박찬영 선수가 너무 빨리 가서 우리가 뭐 알 길이 없었네. 예,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가는 것처럼 군대 바로 갔다 왔고 조은우 감독은 그쵸 뭐 그러니까 적어도 인터뷰 스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감독 갈 때도 그냥 딱히 뭐 말 안 하고 그냥 할 거 하다가 이제 뭐 할 거 하는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태형 감독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한 개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 그것이 본인한테도 사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특히 팀 내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코멘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말씀을 좀 못 참으시는 같은 게 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한 개예요. 그리고 팀의 리더가 그렇게 외부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내부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박찬현 선수 군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조은우 감독도 갈갈이 스타일이 맞는데 갈았지만 성적을 냈죠. 그러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말했지만 투수를 갈았다? 그럼 성적을 내렴. 이거거든요. 전 필요하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성적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수로 안 갈고 성적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진짜 팀의 어떤 전력이 엄청 강한 때나 가능한 일이고 특히 롯데 같은 팀은 투수 안 가면 성적 못 냅니다. 뭐 팀 전력이 뭐 굉장히 좋은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조은우 감독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이건 제가 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은 무엇이냐? 결국 성적 내는 게 뭐 그 자기 할 일이니까. 반대로 가라는데 성적을 못 내면 책임져야죠. 저는 뭐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뭐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박찬영 선수는 드래프트 안 되고 대학 떨어지고 부친께서 군대부터 가라고 바로 보내셨다. 성견지명 있으셨네요. 그렇죠. 어차피 사실은 드래프트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하면은 좀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때는 군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좋죠.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고 군대는 안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또 부친께서 잘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군대부터 가는 게 좋죠. 자, 그렇고 상문 감독도 감독할 때는 말을 많이 했다. 옛날이라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지금은 나이 드시고는 별로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고, 근데 김태형 감독도 그 어느 기점부터는 좀 그게 줄긴 했어요. 또 올해 한 6월 정도부터는 그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경기 중에 너무 이제 말하는 거 많이 줄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6월 달부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좀 과한데 싶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정도의 그런 코멘트나 어떤 노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진길거인님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성적은 안 나오는데 주축 애들은 서비스 타임 줄어가고 눈에 띄는 선수도 오고 조바심만 가득하네요. 그치,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김태형 감독 3년의 가장 아쉬운 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원도 안 해주고 있지만 서비스 타임은 다 썼는데 3년 다 땡겨 썼는데 결국 결과는 778이라는 점. 물론 그 영입에 뭐 지원이 딱히 없었다 맞긴 하지만 뭐 변명거리 이제 이해할 수는 뭐 변명거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진출 확률이 94%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를 내려박는 거는 뭐 선수들만 못했다고 말을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네, 뭐 벨라스케즈 선수가 너무 못했다는 것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김태형 감독의 가장 그 한계를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추락을 할 때 어떻게 브레이크 잡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거액을 주고 영입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무너질 때 적어도 어떤 경험이 많은 감독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붙잡아 주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팀의 리더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네, 그런 게 아쉬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해줄 거면 감독이 굳이 거액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도 구단 사정 보고 오면 감독 와야 돼 이런 말씀도 하셨을 정도로 사실 그런 거를 본인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좀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패할 때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연패 끊을 만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선발 불펜 투입이라도 해서 무조건 끊고 가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보신 분들은. 왜냐면 연패라는 게 물론 그러고 데미지가 있겠지만 그 연패가 길어진 걸 그렇게라도 못 끊으면은 추락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안 되면은 간보아 선수 마무리라도 써가지고 막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작년에. 아니 뭐 박세웅 선수를 불펜으로 투입해가지고 어떻게든 탈출할 상황이 나오면 탈출을 해야 된다. 라고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를 못했고, 네, 그게 뭐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어떤 그 선수단의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쵸, 벨라스케즈 선수가 또 연패를 끊기도 했고, 그래서 야구가 참 어려운 건데 작년이 참 아쉽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강철 감독은 그렇게 연패를 끊었고, 그러니까 좀 도박인데 결국은. 근데 팀이 전력이 안 되면 그런 좀 강수를 두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쵸, 뭐 삭발이 경기력과는 무관하긴 하지만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팀이 안 되면 진짜 삭발을 해서 어떤 메시지라도 던져줄 필요도 있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제 감독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아무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감독님이라도 삭발을 하고 나타나든지 선수들이 하기 뭐 못하겠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좀 강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많이 아쉬웠죠. 아무튼 뭐 하다 보니까 또 작년 얘기로 가는데 좀
화제를 전환을 해볼까요? 자, 작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른 얘기. 이게 결국은 올해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또 작년 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그냥 작년은 뭐 그까지였던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성환 위원 지금 해설하고 있죠. 조성환 해설위원이 지금 해설위원이죠. 예, 야인 아니고. 네, 내년도 사실 전력이 뭐 딱히 좋아질 게 별로 안 보여가지고 사실은 뭐 희망회로 돌릴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야구라는 게 뭐 항상 예측이 안 되는 거 갑자기 뭐 전력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긴 한데 기본적인 기대치는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 김태형 감독의 선인왕 이상 그 3년 동안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김태형 감독은 윈나우 감독이니까. 근데 3년간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3년은 다시 다지는 걸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윈나우 감독을 데려와 놓고 뭐 리빌딩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 성적을 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좀 도박이지만은 좀 더 높은 데를 보는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윈나우 감독을 데리고 왔고 기회가 될 때 못 올라가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내년에 딱히 FA로 영입할 사람도 안 보이고요. 내년에 플러스 요소가 없습니다. 딱히. 그러니까 외부 영입할 만한 FA 선수도 뭐 딱히 안 보이고요. 저는 아무도 안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데려온다고 해서 팀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만한 선수가 안 보여가지고 그렇고 뭐 홍창기 선수가 언급된다? 저는 절대 왜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창기 선수가 성적이 OPS가 0.686이거든요. 황성빈 선수보다도 OPS가 낮아요. 야, 물론 한 해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황성빈 선수보다도 OPS가 낮은데 발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잖아요. 홍창기 선수가. 그러면 홍창기 선수가 우리 팀에 와가지고 뭐 딱히 크게 도움 될 게 있는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이라도 어리냐? 아니에요. 홍창기 선수 9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외야수를 그렇다고 해서 뭐 명확한 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루율이 좋다 정도밖에 없는데, 물론 출루율이 변태적으로 좋긴 하지만 근데 우리 팀에는 출루율이 좋은 선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해결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홍창기 선수는 뭐 굳이 데려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그난 선수를 그 연장 계약을 하는 거에 좀 주력을 하는 게 맞겠죠. 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내년은 진짜 뭐 구자욱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고서야 그냥 면피성 FA밖에 안 돼요. 그냥 제2의 유돈노 사태밖에 안 일어난다고 저는 봐서 얘는 무조건 S급입니다. 외부 영입이면. 진짜 그 애매한 선수들 데려오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무조건 확실한 선수 아니면 그냥 외부 영입 굳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외부 영입하는 경우는 그거예요. 외부 영입은 S급 아니면 그 팀 전력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뎁스 강화 이 정도 역할이 아니면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S급이 아니고 준척급을 영입하는 경우는 이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팀이 대충 해도 3등, 4등 정도 전력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뭐 이제 뎁스가 좀 부족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선수보다 조금 더 나은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조금 이제 플러스를 시키고 기존에 있던 선수를 이제 백업으로 쓸 수 있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나 이제 준척급 FA를 영입하는 거지. 우리 팀엔 지금 그 있는 선수들도 다 준척급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준척급만 있는 팀에 준척급을 데리고 온다고 뭐 그게 다 준척급이지 그게 갑자기 대화가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영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팀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S급이에요. 팀을 바꿀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구자욱 선수는 절대 이적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자욱이면 삼성 냅두고 롯데로 온다? 제정신인가? 아니 그 진짜 돈을 막 100억 넘게 더 주는 거 아니고서야 내가 구자욱이면 롯데를 왜 옵니까? 그 고향 팀에다가 로컬 보이에다가 프랜차이즈 스타에다가 삼성이 돈도 더 많고 성적도 좋은데 무슨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구자욱 선수가 롯데로 올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오지? 올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예. 뭐 삼성 쪽에서 진짜 뭐 계약을 안 하는 부부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구자욱 선수 연결 근데 삼성 연결 컷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애매해요. 우승을 뭐 많이 시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구자욱 연결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시키면
조금 몰라 이 정도인데 삼성 영국열번이 너무 다 레전드밖에 없죠. 삼성의 영국열번 양준혁, 장효조, 이승엽, 오승환 1회밖에 없잖아요. 그 저렇게 이제 장효조 선수는 물론 공동 영국열번 개념이긴 한데 약간 비공식이죠. 비공식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이렇다고 쳤을 때 이 4명보다 구자욱 선수가 사실 갖다 댈 만한가? 그러니까 너무 기존의 연결 선수들이 너무나 크고 레전드라서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 이만수 선수를 제가 빼먹었네. 맞네, 이만수를 빼먹었네요. 아무튼 이 라인업은 뭐 그냥 큐보 레전드들이잖아요. 그냥 국가대표 레전드들이어가지고 이기 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싶고 박동원 선수도 뭐 지금은 안 됩니다. 나이 다 먹어갖고 이제 안 됩니다. 예, 그냥 유강남 시즌 2입니다. 그 박동원 선수 또 데려오면은 그냥 왜 다 이제 기력 빠진 사람들이 퇴직금만 챙겨주는 팀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백호 선수는 뭐 그때부터 늘 얘기했고 예, 강백호 선수가 팀을 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봤기 때문에 예. 박찬호 선수가 왔으면은 전민재 선수의 스텝업을 우리가 못 봤겠죠. 물론 팀에는 더 도움이 됐겠지만 예, 저는 강백호, 박찬호, 무조건 박찬호, 무조건 강백호였습니다. 그래서 영입 저는 무조건 영입입니다. 예. 이 데려온다고 우리 팀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좀 더 이제 해야 되고 근데 롯데를 못 상대하잖아요. 구자욱 부산행 하면 롯데를 못 패잖아요. 그러면 좋을 게 없는데 예. 롯데를 못 패면 성적이 떨어질 텐데. 그래서 뭐 의미 없는 뭐 얘기인데 예. 그냥 정리하면 올해 FA는 영입하고 나균환이나 연장 계약해라.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유학이나 많이 보내라. 그래도 유학 효과는 그 굉장히 유의미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애매하게 영입할 게 아니고 유학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예, 그 자체적으로 안 되면 이제 외주를 맡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있었으면은 제가 그 소브리그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한동희 곱하기 강백호 절친 듀오, 동백 듀오 보고 싶다. 이런 정말 희망에 찬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둘이 붙어 있었으면 진짜 파괴력이 대단했겠죠. 한동희 선수도 올해 잘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둘이 쌍포가 있었으면 진짜 낭만 터지고 홈런도 빵빵 터지고 완전 성적이 안 나와도 용서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건데 현실이 됐다면 굉장했을 텐데 좌우 동갑내기 절친 쌍포라니 낭만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냥. 레이에스 한동희 강백호 진짜 강백호 한동희가 됐겠죠 순서가. 아무튼 정말 미친 그 퍼포먼스가 나왔을 건데 네. 다 뭐 지난 일인데 참 아쉽죠. 결국은 지금 지명 타자가 마땅히 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시즌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백호 선수가 1루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강백호 선수 정도 되는 선수면 유격수 하고 싶다면 유격수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S급 선수는 영입을 하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을인데 우리가 뭐 쇼는 입장인데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줘야지. 뭐 팀에서 그런 걸 가릴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1루수를 받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올 시즌 강백호 선수 성적을 지금쯤에서 한번 더 돌아보면 나승엽 선수보다 4배는 낫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지금 3할 OPS 0.951 23홈런 101안타 86타점이거든요. 자, 그 나승엽 전준우의 성적이 강백호 선수의 성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팀 순위가 5등 경쟁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강백호 선수가 부산에 왔으면 더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서 뛴다고 해서 성적이 더 안 좋을 이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팀 타선이 사실은 뭐 하나보다 우리가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레이에스, 강백호, 한동이면은 굉장한 중심 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세웅 선수는 그쵸 재계약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액을 좀 조절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우리가 안 잡으면 당연히 타되면서 바로 데리고 갑니다. 예, 그렇고 야구장은 내년 6월에 대해 결정한다. 예, 뭐 영원히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K-팝 공연장 얘기를 할 거면 저는 그냥 북한이 공연장을 제대로 짓고 야구장은 사직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사직도 재건축하고 북한에 돈도 올린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뭐 돈이 우리나라 무슨 석유 나오나? 뭐 북한에서 석유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공사를 공짜로 하는가
전준우 선수의 계약이 내년까지니까 근데 뭐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되겠죠. 예. 뭐 어차피 은퇴할 그 계약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 야구장 관련은 지금 나온 얘기가 사직 재건축도 하고 동구장도 지어서 동구장에서는 홈경기 하는 60경기 말고는 이제 공연장으로 쓴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그 야구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시즌 중에 그거를 하면 잔디는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는 뭐 야구를 전혀 모르는 소리고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고 이제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뭔 시즌 중에 뭐 원정 경기 가면은 그라운드 다 엎고 공연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딸깍 버튼 누르면 바뀌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택도 없는 소리를 사실 현 시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동구장을 반대하는 거예요. 야구를 잘 모르세요.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이게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바뀌는 게 아닌데 예. 그러니까 히어로즈처럼 연습을 못 하게 되고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말처럼 무슨 뭐 되는 게 아닌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가 동구장에다가 뭐냐 프리미어리그 동구장 축구장 마냥 그 지하에다가 그라운드를 해가지고 딸깍하면 올라오고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그래 맞나? 그러니까 말씀님 김성수님 말씀처럼 필드를 지하 1층 내리고 공연장 올리고 뭐 이런 구조로 하면 될 건데 그 이것까지 하려면은 돈이 한 4조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3조도 택도 없는 소리인데 저희 무슨 수로 재원을 마련을 합니까? 부산시의 뭐 재정 상황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축구는 지금 축구계도 그러니까 축구 쪽에서는 구덕의 축구 전용 구장 지어달라. 이제 이게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들이 쓸 생각은 계속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뭐 안 맞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풀 수가 없는 숙제인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해도 좀 걸립니다. 어디에 해도 약간 문제가 다 걸려가지고, 그리고 축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번 뭐 아시아드 안 쓸라나? 근데 지금 또 아시아들이 개조해서 야구장으로 쓰는 게 지금 계획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지금 꼬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다 꼬여 있어요. 그래서 뭘 건드려도 다 꼬여. 이런 상황입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지금 몇 등이지? 근데 아이파크가 지금 4등까지 아이파크가 지금 4등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이 또 그 콩 본능이 이렇게 또 나오나? 예, 아이파크가 또 DTD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1등이었던 것 같은데 귀신같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2부에 못 올라오면은 아이파크가 뭐 축구 전용구장 내놓으라고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참 이 아이파크도 어지간하다 진짜. 예. 언제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홈필드가 1조로 안 지었는데 뭐 저는 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큰 돈이 든다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얽혀 있는 것 같고요. 농구가 그쵸. 그래도 농구는 뭐 남자 농구도 그렇고 여자 농구도 그렇고 둘 다 성적이 나오니까 그렇고 축구는 그쵸. 축구는 지금 사실은 뭐 협회 자체가 지금 너무 지금 문제여가지고 예 사실 아이파크 성적은 뭐 별로 염두에 둘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예 지금 뭐 협회 자체가 지금 완전히 뭐 엎어지게 생겼는데 지바 롯데가 도움주인인데 2천억 투자. 그러니까 저기는 저 돈으로 되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 저래 돈이 많이 되지? 예,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고 그거 말고는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할 얘기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예, 뭔가 화제를 주시면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 감독 얘기를 앞에 다 했어요. 차기 감독 얘기 다 했고 차기 감독 얘기 앞에 다 했습니다. 그 개인적 희망 홍성은, 정배, 조원우, 중간, 조성환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차피 향후 3년간 성적이 나오기가 거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부 인사로 이제 저렴하게 감독 그래서 사실
누가 감독을 해도 크게 전 차이가 없다고 봐서 사실은 그냥 돈 많이 안 쓰는 사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프런트에서 계획이 다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육성 기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감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외부 인사를 영입할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문규환 감독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감독의 의미가 별로 없는 3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규현 3년 6억 이 정도면 문규현 감독도 오케이. 어차피 3년은 감독은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영과로 하고 차라리 코치들이 좋은 코치들이 돈 많이 써가고 데리고 오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우리 팀 상황에서 감독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이 파워가 센 사람이 오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팀 상황이 뭐라도 할 상황이 안 되니까 이 또 서로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내부 인사로 하고 돈을 아끼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이거 어차피 연봉에 따라서 감독의 파워가 따라간다고 봐서 연봉이 작은 사람이 써야지 또 발언권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본인 감독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굳이 뭐 일본인 감독을 데려온다면 이제 감독에 또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리빌딩을 하는데 이제 감독이 큰 돈을 쓴다. 수베라 감독이 리빌딩으로는 이제 보여준 게 확실히 있죠. 예. 뭐 보여준 게 있는 리빌딩 감독을 쓴다면은 뭐 수베라 감독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KBO 카드 30개 값 롯데 선수 얼마나 나올까요? 내가 작년 비시즌에 이제 KBO 카드 까가지고 이제 그런 콘텐츠 좀 했었는데 롯데 선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카스 어드바이저는 그 팀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일단 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게 크게 들어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김태환 감독 재계약은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예. 그러니까 성적을 냈냐 아니고 돈이 싸냐 아니고 리빌딩 기조의 감독이냐 아니고 뭐 재계약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일단 팀의 기조하고 안 맞는 게 제일 큽니다. 예. 이제 그런 걸 다 엎고 김태형 감독이 재계약할 가능성은 이제 구단주 선에서 재계약을 지시한다밖에 없어요. 네, 구단주 선에서 재계약해라고 지시를 한다 말고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게 사실 그 이런 차기 감독 얘기하고 하는 건 시즌 끝났을 때는 하는 얘기인데 우리 팀은 어찌된 건지 한 6월 달부터 차기 감독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유광남 손흥민 선수를 데리고 나가실 필요는 없고 어찌되건 팀에 뭐 더 나은 선수가 뭐 있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방출을 할 정도의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봐서 그러니까 어찌되건 1군에서 그 실적이 있는 선수는 어지간한 팀에서는 데리고 가려고 하는 편이죠. 네, 왜냐면 보여준 게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는. 얘가 야구를 보면서 느낀 게 팬들이 봤을 때는 저놈 왜 데리고 가노 싶어도 자, 보여준 게 있는 선수는 어지간하면 데리고 와. 유광남 선수는 무조건 재계약합니다. 전 당연히 재계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경험이 있는 포수 물론 가격을 많이 깎아야 되겠지만 베테랑 포수 한 명도 없는 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똑똑히 경험을 했는데 물론 이제 유광남 선수가 베테랑 나이만 먹고 한 게 뭐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선 보는 게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뭐가 됐든 간에 툴이 있는 선수인 건 맞아요. 그래서 또 몰라요. 그런 감독이 바뀌고 나서 좀 정신적인 압박이 사라지면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남 선수는 백업으로라도 필요한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안 그래도 안 되는데 수비 포지션을 너무 다 갖다 쓴 게 문제라고 봐서 그냥 역할을 딱 정해놓고 쓰면은 나름대로 역할은 전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두 가지인데 손호영 부진 이유. 자, 일단 너무 스스로 쫓기는 모습. 안 그래도 그런 스스로를 내모는 스타일인데 성적이 안 나오고 압박도 받고 근데 수비도 갑자기 외야 나가고 하니까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야구를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너무 생각할 게 많아져 버렸어요. 특히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있는 선수를 너무 많이 내몰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쫓기면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인데 그래서 그냥 역할을 딱 정해주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너는 그냥 차라리 내야 유틸리티 요원이다. 2루수 3루수 백업이다. 이렇게 정해주고 그리고 대타다.
이 정도를 확실히 정해주면은 선수 본인이 그거에 맞춰서 또 마인드셋을 하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고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역할을 딱 정해준다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야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사실은 벤치에서 판단을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야도 안 되는데 외야를 시키는 게 맞는가? 물론 본인이 한다고 했지만 선수를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선수가 내야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외야를 보낸다? 의 소화가 될까? 선수 입장에서 자기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조급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 해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민성 선수는 제가 봤을 땐 그냥 김태형 감독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안 쓰는 거는. 나승엽 선수를 판다는 거는 팔만한 상황이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못하는 선수를 어떻게 팝니까? 어떻게 팝니까? 좀 잘하게 돼야지 팔아도 팔리지. 트레이드라는 게 상대 팀에서도 뭐 받아줄만 해야지 받아주지. 뭔 그 제품이 지금 상했는데 어떻게 팔아요? 조금 올라왔을 때 팔아도 팔리지. 그러니까 뭐라도 좀 값어치를 올리고 팔아도 팔아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팔리지도 않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정훈 선수를 트레이드한 게 결국 아시아에서 버렸는데, 근데 뭐 작년에 그 상황에서 이정훈 선수를 쓸 가능성이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다 지나고 하는 아쉬운 얘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의 구상에서 이정훈 선수는 아예 없는 구상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 제이 미스터리가 김민성 선수는 김태형 감독이 요청으로 영입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정확히 말하면 영입 아닙니다. 김태형 감독의 요청으로 FA 영입을 한 게 김민성 선수예요. 물론 이제 뭐 작은 규모의 뭐 대형 선수는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FA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한테. 물론 이제 뭐 대형 FA는 아니지만 FA로 영입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FA 선물 못 받았다도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FA 뭐 작은 선물이긴 하지만 받긴 받았습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긴 하지만 그게 FA 영입이지 뭐. FA 영입이죠. FA 선수를 영입했는데. 사트긴 하지만 사트도 근데 FA 영입으로 보죠 보통. 그러니까 그 좀 상관관계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입 뭐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 외부 자원을 본인이 안 써서 그렇지. 이거 사실 저는 그 팀의 리더로 김민성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성적이 안 나와도.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 안 한 게 너무 아쉬워요. 베테랑으로서 리더십이 너무 좋은 선수고, 그리고 뭐 내부 FA도 뭐 영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FA를 잡아줬는데 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아무 지원을 못 받았다는 사실은 그건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죠. 지원을 아예 못 받진 않았다는 거. 김민성 선수는 진짜 좀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김민성 선수는 선수 은퇴를 해도 반드시 우리 팀에서 이제 모시 지도자로 자리를 만들어서 롯데맨으로 이어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리더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좀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에서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김민성 선수는 반드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팀에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로 리더십이 좋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딴 팀에 뺏기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팀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은 이름 비슷하게 개명했다고 안 쓰는 걸까요? 김태형 감독의 업적, 전민재 선수를 데리고 와서 쓴다. 그건 뭐 확실하죠. 예, 트레이드는 잘했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윤구나 황은 발굴을 한 게 아니고 그 원래 잘할 선수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발굴까지는 아니죠. 예. 아무튼 뭐 성적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이제 아쉬운 얘기만 주로 하게 되는데, 아휴 뭐 어쩌겠습니까. 이 다 막 팔자다 라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도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써 시간도 이제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냥 자유 토크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내일까지 이제 쉬고 다시 시즌이 재개가 되는데 또 경기 얘기로 또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냥 막 하는 라이브인데 많은 분들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까지 잘 쉬시고 또 화요일에 방송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요일 밤 잘 보내시고요. 네. 편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